안녕하십니까. 까고 또 까고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이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원인을 부동산에서 찾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인국공 사태가 더 크다고 20대 이탈은 컸죠. 예,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쪽은 계속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네.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제 심지어 부동산 노조도 반대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 부동산으로 이제 타겟을 돌려서 여러 가지 뭔가를 해보려는. 근데 이제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그랬지만 네. 이 부동산이라는 시장이 규제를 하면 할수록 계속 이제 커지는, 붙는 거죠. 막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네. 커져가지고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라가 부동산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게 큰 문제긴 한데 이게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아진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게 헤드라인 보면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21% 하락, 문지당 지지율 40%선 붕괴, 뭐 이러니까 이제 지지율 하락이 급해지니 뭐 오늘 이해찬 또 대표가 또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다음에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송구스러울 뿐이에요. 민망하다 정도. 뭐 그런 정도 얘기하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발굴을 해서 공급을 늘려라라는 또 희대의 명언을. 아니 뭐 땅을 집을 발굴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뭐 고인돌을 만들라는 건지, 뭐 움집을 짓고 살라는 건지. 하여간에 뭐 이상한 또 말씀을 또 네.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와중에 또 뉴스가 됐던 게 우리 노영민. 네. 노영민 씨는 50분 만에 본인의 발언을 번복을 한 건지, 뭐 밑에 비서진이 뭐 실수를 한 건지, 네. 발표를 뭐 하여간에 뭐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하더니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발표가 반포에 됐는데.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고 그러더니 청주로 바로 급변경을 네. 하셨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저도 처음에 보고 의아했어요. 왜 반포집을 팔지? 그러니까 뭐 난 청주가 이제 그쪽 기반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니까 본인은 정작 청주에서 지금 국회의원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청주집을 일단 팔았어요. 하여간에 팔겠다라고 했어요. 팔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팔지 안 팔지는 뭐 봐야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관련 뉴스 잠깐 보실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고 주택 공급을 확대라고 그랬는데 일단 발굴해서 주택 공급이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죠. 뭐 감히 제가 대통령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발굴을 해서 뭐 움집을 찾아서 거기 살아라, 뭐 동굴을 찾아서 거기 살아라 이럴 거 아니면 발굴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좀 어이가 없고요. 뭐 급한 마음에 말을 했겠지만 뭐 말꼬리 잡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뭐 아무튼 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서울시 또 우리 박원순 시장이 네. 뭐 공원 좋아하고 뭐 네. 그린벨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도 문제가 있는 게 이 예전에 한번 이제 협의를 했었어요, 이거를. 네.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네. 근데 이제 박원순이 워낙 이제 뭐 강하게 재개발은 뭐안 되고. 반대해가지고 네. 도심의 8만 가구를 어떻게든 뭐 그린벨트 해제 없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뭐 서울시장이. 결정안을 내냈죠. 근데 지금 총 60가구 공급 예정이랍니다. 60가구는 뭡니까? 60가구. 8만 가구를 저는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뭐 6만 가구나 6천 가구 오탄 줄 알았는데 60가구더라고요. 60가구를 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정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이해찬,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자, 본인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가계 유동성이 1,500조를 지금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같은 자산의 투기가 아닙니다. 네.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소득 환수. 아니 돈이 지금 유동성이 넘쳐나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에다가 규제를 계속 뭐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또 규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투자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또 투기소득 환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투자하고 투기하고 어떻게 무슨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그냥 자기들 마음이에요. 예, 뭐 희한한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간에. 그리고 또 종부세법을 지금 또 제가 좀 높이겠다. 의심스러운 것들이 뭐냐면 예. 지금 네이버나 네이트 다음에 부동산 관련 뉴스 댓글을 보면 이 문구로소리 네. 혹은 대깨문들의 댓글이 전부 다 종부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금 올린다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종부세를 위해서 어떠한 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댓글 작업부터 시작해서요. 뭐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흐름이 좀 느껴집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아까 뭐 말씀드린 노영민은 다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했다고 하는데 아니 청와대에 있는 지들도 안 팔면서 예, 그 뒤에 이제 자료가 있을 네. 텐데 어이가 없죠, 이런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 세금을 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자, 과거에 뭐 이제 그 경기가 안 좋고 주택이 미분양 나고 하면 정부가 또 사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민간에다가. 네. 근데 또 그렇게 사서 애국하신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뭐 정부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유인 정책을 내놨지만 어떻게 해서든 뭐 집이라도 좀 뭐 은평 지역이었나요? 예전에 미분양 나가지고.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심지어 정부에서는- 예전에 타워팰리스도 그 분양 안 돼가지고 그 강제로 뭐 삼성 네. 임직원한테 또 넘기기도 네, 하고 네. 그런 뭐 시절도 온갖 짓을 다 있었는데, 했었죠. 예.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세금도 내고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세금도 내고 있고 네. 뭐 계속 세금만 올리겠다. 정말 대단한 정부입니다. 아니 살다가 얘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는데 너 집값 올랐으니 소득이 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네. 대해서 계속 무슨 세금을 더 내라. 뭐 벌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자, 청와대 참모진 48명 중에서 뭐 노영민 뭐 비서실장도 뭐 두 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3명이 이제 두 채 이상 보유한 뭐 두채 이상입니다. 네. 다주택자라고 또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17년 대비해서 뭐 많이 그 이익을 보셨어요. 뭐 부동산이 뭐 그럼요. 올랐으니까 얼마나 올랐는데요. 예, 많이 올랐으니까 뭐 당연히 이익을 보셨겠죠. 근데 이익을 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뭐 어쩌겠습니까? 예, 본인들이 올린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계속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 보시면 청와대에 참모들 중에 예, 12명이 25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차관급도 여기 보십시오. 서울 서초동, 개포동, 성남, 백현동, 잠원동, 용산. 아, 우리 또 박영선 장관께서는 또 네. 일본에도 투자를 네. 아, 예. 뭐 예전에 한번 알려지긴 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 12월 31일 기준인데 아직까지 안 팔고 계세요. 계속. 네. 또 강경화 장관은 또 세 채나 갖고 계시고 뭐 대단합니다. 하여간에 뭐 네, 도곡동 뭐 또 이분은 또 스웨덴에도 보유하고 계시고 뭐 자식들 뭐 유학 때문에 그럴 수는 있으니까 네. 예. 아니 뭐 지명하는 거 죄악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 본인들이 죄악시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여의도 뭐 서빙구 용산 쪽 그냥 송파 문정동 목동 알짜배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뭐, 알짜배기 지역에. 예, 뭐 아주 그냥 잘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네.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랑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걸 갖고 싫은 있다고 거죠. 예, 그렇다고 뭐 니들이 어디 감히 예, 한낱 백성들이 예, 우리 이런데- 장차관급 정도의 집을 소유하려고 드느냐. 예. 시건방지게 감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란이라는 사람이요 이 조선시대 마인드 아닙니까? 양반들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디 천것들이 집을 여러 채를 가지려고 드느냐. 또 우리 김현미 장관은 또 정부 정책에 뭐 잘 순응을 해서 연천에 있는 집을 연천에 그 일산에 있는 아파트는 놔두고 네. 연천에 있는 집을 과감하게 처분을 하셨다고 네. 아유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연천. 아유.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다라고 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또 우리 검찰총장은 바로 처분을 예, 했더라고요. 처분을 하고 네. 그랬는데 이제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총애하고 사랑하는 강경화 박영선은 뭐 집이 3주택자. 세 채고요. 예, 박영선 씨는 저 일본 것까지 하면 4채입니다. 네. 예, 그리고 네. 노영민 우리 정작 본인은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해놓고 예, 계속 자기는 가지고 두 채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논란이 되니까 아 또- 청주집은 팔게 알았어. 뭐 이제 이런 선택을 한 거죠. 예. 아, 뭐 굉장한 뭐 자기 내로남불의 아주 네. 그냥 그 정권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좀 사실은 한번 좀 누가 파줬으면 하는 게 예, 이분들의 자식들의 예, 주택 소유 현황도 예.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형태로든 정상적으로 이들의 아유, 자식이 안 됩니다.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자식 얘기했다가 울고불고 난리 났다고. 아니, 최순실 자식은 딸은- 건드리지 마라. 최수실 딸은 그렇게 건드려 놓고 아유, 뭐 하여간에 이거는 자식들의 직장과 예, 그 직장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가지고 예, 본인들이 어떠한 집에서 예, 자가든 전세든 예. 어떻게 쳐 살고 있는지 이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자식은 국정농단입니다 이게. 자식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 추 장관께서 그렇게 내가 말씀하시는. 추매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왜요? 자, 우리 조국 또 잠깐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 이름. 예, 뭐 이거 예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하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해운대에 있는 그 아파트를 처분을 해서 1주택자가 됐다라고 이제 뭐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를 하고 타고 그랬는데 다녔죠. 알고 보니까 뭐 그러면 이게 이혼한 자기 동생의 전처 명의로 예, 자명 보유를 네. 하고 있었던 곳으로. 뭐 의혹이긴 하죠. 어쨌든 그리고 또 우리 흑석 김우겸 선생께서는 뭐 자식은 아니니까 네. 뭐 동생도 이제 뭐 흑석동에다 건물을 매입을 네, 했다고 뭐 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뭐 또- 방송한 적도 있고요. 예, 뭐 재수씨 권유로 자기도 사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건 투자입니까? 투기가 아니라? 아 그거는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손혜원 또 전 의원 네. 아, 손혜원 의원은 사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거였죠. 위안부 할머님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예, 따봉을 날린 인증샷. 아, 네, 그런 좀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어요, 이분도. 아니, 이분도 귀재예요. 재테크의 귀재인데 물론 이제 걸리긴 했지만 네.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아,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사재를 털어 뭐 목포의 건물을 21채를 억지로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구입하신 대단하신 분이죠. 주변 가족들에게도 구매를 권유하고. 그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양정숙 의원이 네. 지금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제명당했죠. 가지고 이분은 또 서초 송파의 알짜배기에만 5채. 대단하시죠. 뭐 재산도 뭐 2배 이상 또 네. 불어나는 뭐 엄청난 우리 재테크를 이니가 2배를 올려주셨죠. 예, 재테크의 어떤 귀재. 네. 이런 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그럼요. 있는 거 아닙니까? 김현미 씨가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놔야죠 이제. 예, 이제 내려놓고 저는 양정숙 의원을 강력하게 우리 국토교통부 지금 장관으로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네. 서초 송파에 부동산 5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네. 이런 어디에 분들이. 투자를 할지, 예. 어떻게 사야 될지. 아까 말씀드렸던데 이제 투기냐 투자냐. 네. 그런데 우리 흑석 김우겸 선생이 네.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여당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자체로 이제 예. 검증을 해서 예, 투기가 없었다. 네, 이건 자. 투자였다. 김우겸 씨만큼의 어떤 수익을 얻고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뭐 정보를 알고 또 투자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하필 재개발 예. 집이었고요. 하여간에 뭐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간에 네. 그런 경우에는 투기는 아니다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네.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하지만 백성이 집을 사는 것은 투기다. 뭐 라는 거죠. 뭐 만약에 저 흑석 김의겸 선생이 산 건물을 예. 나경원 의원이 샀다면 그럼 그건 투기예요. 이 뭐 네. 그러면 민주당 당원으로 빨리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투기가 아니라고 할 거 아닙니까? 물론 투기할 것도 없지만 그럼요. 앞으로 혹시 네, 모르니까. 앞으로 혹시 예. 모르니까 예. 네, 저희도 책임 당원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예.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시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저 이거를 뉴스를 이제 관심 없이 뭐 그냥 하도 삽질만 해대니까 네.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예. 뉴스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4%를 올린대요. 4%면 10년이면 40%예요. 그죠? 이런 세금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은데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4%를 내는 거예요. 더 올리겠다는 거죠. 네. 4%면은 은행 이자보다도 높아요, 사실. 네. 웬만한 은행 이자보다도 높은데 아니 그러면 집만 갖고 있고 소득이 없으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돈을 어떻게 내라는 거죠? 팔라는 도대체? 거죠. 예? 본인들이 살려고. 아, 본인들 살려고. 그럼요. 아, 아니 자기들은 현금도 있겠다.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런 빅픽처가. 네. 아. 자식들한테 집도 한 채씩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하여간에 이제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 되는 주택,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뭐 주택은 모르겠습니다. 그 뭐 빌라나 이런 네. 거는 모르겠는데 웬만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억이 다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9억 아래를 찾기가 힘들어요. 예, 9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4%씩 국가에 뭐 그 중에서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지지율이 뭐 60%, 70%가 나온 적도 있는데 기꺼이 내십시오. 행복한 마음으로 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대통령 잘 뽑으셔가지고 국회의원 180석 주셔가지고 세금도 더 내시고 집값도 오르고 세금도 막 내고 뭐 본인들 소득은 얼마나 넣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세금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지를 안 해서 짜증나게 세금을 내겠습니다. 짜증 내면서.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전월세 관련해서 임대차 3법 네. 이게 이제 또 전셋값의 급등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시장의 전문가들의 분석이 계속 있어요. 지금 이미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예, 특정 급등하기 지역들은. 보시면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하면은 이제 다주택자 중에서 자산은 있으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말고 네네. 뭐 집이 있다고 서민이 아니라고는 말을 말할 수가 못해요. 없어요. 예, 그분들이 노력해서 어떻게 주택을 마련을 했는데 투자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옳은 것 네. 뿐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이제 하지만 뭐 네.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집을 임대를 안 놓겠죠. 그냥 빈집으로 놔두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여유만 때는. 있다면. 예.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네. 제재를 당하는데 하여간 시장에서는 굉장한 우려를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지금 사기 신도시까지 나와도 서울 시내 수도권에 재개발 재건축을 풀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또 시장의 전문적인 분석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도시라고 그러면 뭐가 되게 괜찮을 것 같잖아요. 지금 1기, 2기 신도시 교통 한번 보십시오.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일단 이제 분당만 조금 괜찮지. 제외하고는- 뭐 일산이나 뭐 양주, 남양주, 네. 파주 뭐 교통이 안 좋은데 어떡할 겁니까? 교통 인프라 없이 신도시만 떼죽떼죽 짓는다고 건설한다고 해서 뭐가 안정이 될 거라고 기대한 저 핑크빛 환상들 그게 지금 깨지고 있다 혹은 결국 깨졌다 증명이 됐고 깨질 것이다라고 아무리 예상을 하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신도시만 지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이제 이들이 이제 서울에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그분들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들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서울에 있는 뭐 주택이나 아파트는 민주당에 있는 고위급 관료들 또는 뭐 민주당의 충성 당원들만 네. 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이제 개발을 계속 지금 미루고 있어요. 뭐 서울에 뭐 대표적으로 음마 아파트만 봐도 뭐 계속 뭐 지금 물새는 아파트인데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높이 용적률 향상시켜주고 좀 많이 살게끔 해주면 뭐 모두가 좋잖아요. 모두가. 근데 이제 싫은 거죠, 그게. 싫죠. 예, 거의 잘 사는 뭐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기들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낮아질 거. 집을 가지면 뭐 예전에 뭐 누가 쓴 책에도 네. 그런 구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집을 소유하게 되면 보수화가 된다. 집을 소유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세금을 올리겠다. 뭐 전월세를 규제하겠다. 이제 그린벨트를 풀겠다. 발굴도 하겠다. 네, 발굴도 하고요. 뭐 제가요, 뭐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나 장차관들이 부동산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가질 수 있죠. 그분들한테 팔아 마라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도록 그냥 개입을 하지 마세요. 이명박 박근혜 때 엄청나게 개입을 했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안정되잖아요. 그냥 꾸준히 예측할 수 있으니까. 네, 이명박 때는 오히려 저희가 저번 방송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아파트값이 떨어졌어요. 예. 예측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괴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괴리가 발생을 하고 그 규제를 해버리니 규제가 안 되는 지역에 몰리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서울시 수도권 전역이 이제 그 거래를 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을 행하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전문가 있습니까? 그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북한 전문가는 많은데 이런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경제 전문가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는. 네, 그리고 전문가 말은 안 듣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니 아니 노무현 정권 때 실패한 정책을 더 강화시켜 버리면 더 오르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더 오르는 거예요. 더 오르지 않습니까 결국?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그냥 다 규제를 푸세요.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움직이게끔 놔두시는 게 지금 마지막 남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쓸데없는 어떤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기 집 없으시거나 뭐 세입자 분들이 예를 들어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자 집값이 떨어지면 본인들이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문재인 정권을 열렬히 지지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들이 집을 살 만한 돈을 모으기 전에 전세 난민으로 전락합니다. 지금 사는 전셋집에서 쫓겨나는 걱정하세요. 전세 난민이면 당장. 다행이죠. 이제 월세 난민 되면 더 골때려지는 거예요. 이제 소득은 그대로인데 혹은 소득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상황에서 월세 난민이 돼서 월세 내고 돈도 못 모으고 집 살 돈 절대 못 모읍니다. 대출 다 막혔잖아요. 대출도 못 받아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집 없이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시면 계속 지지하십시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지하십시오. 행복하게. 이제 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이제 보유세를 막 상승시키겠다 이러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규제 이때까지 했던 뭐 21차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현미 장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아주 불쾌했다고. 예. 왜 21차례냐. 그냥 하여간에 뭐 21차례가 됐든 3차례가 됐든 전부 다 규제를 갖다가 그냥 원위치 시키세요. 그냥 박근혜 정부 때처럼 원위치를 시키세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그냥 안정화로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는 데는 정부에서 봐서 웬만하면 해주세요. 그러면 물량도 늘어나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명박근혜를 부정만 할 게 아니라 이명박 때 도대체 어떠한 정책이 있었길래 집값이 소폭이나마 하락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책을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본인들 고집만 부리다가 지금 보십시오 결과가. 자, 정치인은 의도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정치 행위의 결과로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나라 망하게 할 정치인이 있습니까?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적어도 본인들의 의도가 선하다, 뭐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 그딴 개소리 하지 말고요. 결과가 안 좋으면 그냥 욕 들어쳐 드세요. 유튜브 단속할 생각이나 하시지 마시고. 본인들 욕만 하면 자꾸 뭐 단속하려고 그러고 삭제시켜달라고 그러고 요청이 나고 말이야. 한심하게. 뭐 저희 방송은 구독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요.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부가 어떤 시장에 더 이상 규제를 할 생각은 이제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게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안정을 시키는 길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